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K 콘텐츠.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다시 늘고 있습니다. 문화와 여행으로 일상이 풍요로워지고 세계 시장에서 한국 문화의 존재감을 더욱 키우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3월 자유롭고 창의적인 글로벌 문화 강국을 위한 규제 혁신의 기본 방향과 추진 과제를 구체화했습니다. 2024년 규제 혁신의 기본 방향은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수출 및 투자 창출, 소상공인 및 기업 애로 해소,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생활 밀착형 규제 혁신 등 5가지. 더불어 국민과 관련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20대 핵심 추진 과제를 선별했습니다. 우리 문화산업과 그다음에 관광산업은 한국 경제를 이끌어 나갈 가장 중요한 핵심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규제 혁신을 끊임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현장의 의견을 저희가 귀담아 듣고 그런 부분이 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 분야 최근에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한 문화체육관광부 기조실장 최보근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과제는 저희가 150회에 이르는 현장 간담회라든가 현장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고 그 의견들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이번에 발표하게 됐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 중인 한국의 웹툰, 웹소설 산업. 해외 시장에서도 저변을 넓히고 있는데요. 문체부는 신산업 분야 발전을 위해서 웹툰과 웹소설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도서정가제는 도서에 이제 정가가 이제 정해지면 그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 도서랑 달리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산업 생태계도 굉장히 빠르고 주로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다양한 방법의 마케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유로운 가격 할인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의 프로모션이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웹툰하고 웹소설 분야에 대해서는 도서정가제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현행 도서정가제는 모든 도서의 정가를 표시하고 정가의 15% 이내에서 할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웹툰과 웹소설이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 콘텐츠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와 가격 정책이 가능해집니다. 더불어 정부는 해당 산업군의 유통사가 저자나 출판사의 판촉과 할인 비용 등을 떠넘길 수 없도록 하는 법적 조항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창작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작권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는데요. 지금 저작권 등록을 하게 되면 수수료를 2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장편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여러 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회차마다 저희가 저작권료를 2만 원씩 내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최초의 저작권 등록은 2만 원 내지만 그 이후부터는 만 원만 내도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완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50회 완결인 웹툰 작품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제외하고 수수료, 그러니까 저작권 수수료만 말씀드리면 100만 원을 내야 되겠죠. 이걸 저희가 이제 처음 등록할 때 2만 원, 나머지 49회는 만 원만 내면 되니까 51만 원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에서 51만 원으로 49만 원이 부담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해서 그런 수급을 받는 분들에 대해서만 등록 수수료를 면제를 했었는데요. 이제 좀 더 넓혀가지고 저희가 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 분들도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서 국민들의 부담을 점차 완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에서 주목받고 있는 또 하나의 정책은 내국인의 도시민박 이용 제도화입니다. 현행법상 도시지역의 공유 숙소는 한국으로 여행을 오는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국민 대부분이 불법인지도 모른 채 도시민박을 이용해왔던 건데요. 앞으로는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 방침입니다. 농어촌 민박은 외국인뿐이 아니고 내국인도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도시민박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관광객만 지금 허용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를 여행하는 국내 내국인들도 도시형 민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민박 이 내국인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소규모의 호텔 사업자들 그리고 그 주변에 사는 그 주민들의 어떤 반대도 좀 있을 수 있다는 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의 이해를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TF를 만들어서 지금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의, 부처 간에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올해 안에 저희가 그런 어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도시민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와 예술품을 향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 수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도 대폭 완화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한국 미술품의 세계 시장 진출을 도울 방침인데요. 지금 50년이 넘은 미술품은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선 내용은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품은 별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걸 위해서는 이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 개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상반기에 개정해서 올해 하반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이제 근대 미술품들이 굉장히 많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해외 진출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미술품 수출의 제작 연도 규제 완화에 이어 가격 기준도 도입해서 1945년 이전에 제작된 미술품이라도 일정 가격 이하라면 별도의 심사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에 대해 한시적 유예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한시적 규제 유예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 적용을 일정 기간 연기하거나 완화하는 것으로 민생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8년 만에 다시 도입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여행업 등록 자본금 기준하고 그 휴업시 보증보험 부담을 완화시키는 겁니다. 국내 여행업 같은 경우에는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1,500만 원의 자본금이 필요한데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한시적으로 2년 동안은 자본금 기준을 50% 경감하여서 750만 원 이상의 자본금으로 여행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행업의 어떤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휴업 신고 후에 6개월 동안만 이제 보증보험을 유지하고 6개월 이후에는 보험을 해지하거나 미갱신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휴업을 할 수 있도록 2년 동안 이 제도를 유예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휴양 콘도미니엄 잘 아시죠? 휴양 콘도미니엄이 사실은 등록을 하려면은 객실이 최소 30실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적은 규모의 휴양 콘도미니엄을 하려고 하는 사업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규제 수준을 낮춰가지고 20실 이상만 갖추면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서 좀 더 많은 투자자들이 휴양 콘도미니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를 완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역에 이제 공공도서관을 이제 등록을 하려면 사서직 4명 이상 둬야 합니다. 그런 제도가 있는데 사실은 지역에 이제 인구 감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규모도 되게 작고 하기 때문에 4명 이상이 꼭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구 감소 지역에 한해서 그런 공공도서관의 경우 사서 1명 이상만 두면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91개에 달하는 부담금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는데요.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등 공공기관이 세금과 별개로 국민에게 부과하는 요금으로 국민이 알지 못하고 내는 경우가 많아 그림자 조세 또는 준조세라고도 불립니다. 문체부는 국민이 부담 없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영화 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폐지하고 국내 공항 항만을 통해 해외로 나갈 때 부과됐던 출국 납부금도 인하할 방침인데요. 내년부터 영화표를 살 때 내던 500원가량의 부담금이 폐지되고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 납부금은 1만 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영화 상영관 부과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이제 극장에서 입장할 때 그 티켓 가격의 3%가 부과금으로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3%를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다만 이제 영화 이 부담금은
영화진흥기금의 주된 수익원입니다. 그래서 영화계에서는 영화진흥기금이 혹시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걱정하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재원을 지금 기획재정부랑 같이 마련을 해서 영화진흥기금의 운영에 절대로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안전장치를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그 영화진흥기금을 통해서 영화산업을 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과금 안 내면 티켓 가격도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말씀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부담금을 폐지하는 것이 결국은 극장 상영관 입장료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상영관과 잘 이야기해서 상영관 입장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나쁜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해외여행 나갈 때 저희가 이제 11,000원씩 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저희가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부담 금액은 총 11,000원에서 4,000원 이하에서 7,000원만 받을 예정으로 있고, 그 다음에 면제 대상도 현재는 2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체부는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사안은 빠르게 개선해서 규제 개혁의 효과를 현장에서 곧바로 체감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규제 혁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만은 여전히 현장에서는 그런 규제 혁신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그분들이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사업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제 혁신 과제들을 계속 발굴하고 앞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낡은 규제는 새롭게 바꾸고 과도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국민에게는 문화를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문화예술 업계엔 활력 넘치는 창작 기반이 조성되길 기대합니다.